아예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디벨로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어렵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안 어렵다, 전혀. 왜? 제 경험이 그랬기 때문에. 도면을 제시해가면서 이렇게 고치면 돈을 더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전용 면적이 더 늘겠구나. 제 강의 때 다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거를. 저 혼자서는 두렵고 막연했고 굉장히 높은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창수 박사님을 만나 뵙고 나서 그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게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크게 얻었던 수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디벨로퍼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충분한 가능성을 느낄 수 있게 좀 자신감도. 디벨로퍼의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근데 어렵지 않지만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와 고수의 차이는 많은 경험을 쌓거나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고수와 하수의 차이거든요. 박사님이 걸어온 그 수십 년의 길을 그걸 지식으로 알려준다면 한없이 부족하겠죠. 그러나 박사님은 아주 쉽다라는 그 말씀과 핵심, 그런 키워드 되는 부분들만 딱 필요한 것들, 그것들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의료로 낸다 그러면 강의료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인생을 우리는 그 시간을 박사님의 경험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이미 디벨로퍼가 돼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창수 회장님의 강연은 내비게이션이었다. 고속도로 1차선이다. 실전이다. 내비게이션이었다.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최단거리에 최저의 비용으로 최단시간에 도착할 수 있게 알려주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이다. 물론 전제 조건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고 하려는 의지나 열정이 강한 사람이 빨리 부자가 되기에는 이창수 회장님 강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래서 고속도로 1차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감동적이었고 숨김없이 회장님의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기 쉽게, 처음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듣기에도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쉽게 잘 풀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전이다. 요 단어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게 이론적인 것만 하는 거는 사실 책을 봐도 되고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유수 클래스들도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경험을 토대로 데이터화 돼서 이렇게 직접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자면 실전이다, 딱 요거 같습니다. 방법론적인 것들을 다 배제하고 PF, 대출을 받는 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다라고 디벨로퍼들이 얘기하는 PF, 대출. 회장님께서 이거 쉬워요. 별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를 보여주시고 어떻게 그런 PF가 일어날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하는 거를 이 금융사에서 어떤 거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확히 꿰고 계시구나. 좀 많이 놀랐어요. 네.
저희 박사님이 이제 강의 중에서 설계 부분을 많이 이제 수정을 많이 하신다고 저는 이제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사업지 땅이 좋으면은 수익률이 좋구나 요렇게만 보통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물론 사업지도 기본 바탕은 좋아야겠지만 가설계가 나올 때 상품 설계를 어떻게 개발을 잘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박사님도 한번 시행하실 때 그 부분을 한 20번 이상 고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뭐 100세대 나올 게 150세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평당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200세대 나오는 게 350세대가 나와서 수익률 자체가 거의 뭐 엄청나게 두세 배씩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가 참 저는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는 수익을 늘리는 데 집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돈을 아끼는데 2의 노력이 든다. 근데 2,000원을 버는데 1의 노력이 든다. 그럼 1의 노력을 해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들으면 당연한 거지만 그게 사실 직접 부딪혀 보면 돈이 이렇게 나가는 게 비용인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좀 와닿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땅이 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뢰하고 있는 땅 중에 8, 9개는 투자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들었었어요. 사실상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개의 땅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익성을 분석하고 수지 분석하고 시장 조사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거였잖아요. 저희들이 막연하게 그냥 땅만 있으면은 아무 땅이나 개발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땅으로서는 절대 안 되고 될 땅과 안 될 땅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게 성공의 핵심적인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막연하게 땅만 가지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제 머릿속에 굉장히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 항상 부족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디벨로퍼에게 수억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산 대가 즉 설계비는 너무나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뭐 시장의 논리로 보면 누구나 설계를 뭐 건축사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변호사처럼 뭐 쉽게 한다고 하지만 박사님은 설계비를 아끼지 말아라는 그 말씀이 제가 설계하는 입장이 아니라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던 정말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 분이라는 그 말은 디벨로퍼가 되기 위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그 설계비를 아끼지 말라는 말이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마음에 많이 담았어요. 많이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비를 지불할 만큼 지불하시고 그만큼 뽑아내겠다라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